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 JTBC는 새로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던 날 변호인들과 1박 2일 접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20시간이나 별도 접견실에 머문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선 변호인을 오래 접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월 7일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날입니다.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는 일과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엔 접견을 마치고 수감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1박 2일 접견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검찰에게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지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다음 날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을 어기고 오후 6시를 넘겨 변호인 접견을 한 건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1월 20일엔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정시설 제한구역에 있는 별도 접견실에서 전례 없이 장시간 머물고 특히 변호인 접견을 휴일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과도하게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3월 7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파면 전이죠. 서울구치소에서 1박 2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9시부터 6시 9to6라고 이때까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밤샘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또 중요해 보여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날 3월 7일 날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구속 취소라는 그런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도 지기현 판사의 그런 모습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날 구속 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밤새워서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내란 수괴에 대해서 이 서울구치소의 특혜는 어디까지였나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변호인들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휴대전화를 강우구 부서실장이 전달해서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우리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3월 7일 날 오후 2시에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그날 아침 9시부터 3월 8일 새벽 5시까지 1박 2일간 변호인 접견들이 일어난 것이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이후에는 변호인들이 추가로 더 와가지고 또 접견을 또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리 구속 취소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특혜가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저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법무부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이제 법원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럼 검찰이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것인가를 따지던 시간이었고요. 그때 뉴스 보면 이해가 되지만 밤샘 이견 조율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밤샜을 때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밤샜다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쪽에 이른바 특혜 제공, 아니 변호인 접견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허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접견이 저녁 6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이고 수감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공무접견실에서 밤새도록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야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이 규정되어 있고, 즉시 항고는 이른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구속 취소 결정은 그 효력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법원의 그 즉시 항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냥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맞지 않은 것처럼 밤새도록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공무접견실에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법률가들이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당시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날 석방 지휘를 해버렸어요. 저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이 어떻게 알고 자기 수감방에 안 돌아가고 밤새 공무접견실에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있었냐. 석방주의가 내려올 것만 기다리면서 거기에 머물렀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석방지를 기다렸는지까지는 더 파악돼야 됩니다만 김영래 의원께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홍석주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즉시 항고가 사실은 이제 유신 때 생긴 굉장히 좀 나쁜 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살아 있고, 사실은 뭐 보석이라든지 이거보다 더 조금 약한 것도 지금 이제 폐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당연히 좀 앞으로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게 단순하게 뭐 즉시 항고 여부가 아니라 이미 구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박 2일의 어떤 접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예, 단순 특혜일지 더 이야기가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8일 오후 5시 48분 파면 전이었던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웃으며 구치소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전날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어떠한 불복 절차 없이 받아들였죠. 일각에선 의도된 기획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JTBC의 단독 취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석방 결정 당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무려 1박 2일 밤샘 접견을 했다는 것. 원래 일과 시간에만 가능한 이 접견을 1박 2일 한 것도 문제인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점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 후 다음 날 검찰총장 석방 지휘까지의 그 시간대와 특혜 접견 시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입니다. 석방을 반대하던 검찰 수사팀과 석방 지휘를 하려던 대검이 그 밤새 의견을 조율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하필 같은 시간대 밤새 변호인을 접견한 윤 전 대통령은 왜, 무얼 논의한 것일까?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